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엄청나게 부유한 재벌 삼촌으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얘야, 지금 당장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한국으로 오렴. 비행기 값부터 쇼핑비까지 내가 다 낼게. 에이,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관광시장은 그야말로 역대급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할 만큼 뜨겁거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텅 비어있던 공항 입국장 기억하시죠? 하지만 이제 그 풍경은 완전히 과거의 일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 발표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2019년 코로나19 이전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약 1750만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025년 현재 이 숫자는 이미 18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각에서는 올해 안에 1900만 명 찍는 거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와요. 이건 단순히 회복을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정부는 아예 2030년까지 연간 3천만 명 유치를 목표로 잡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죠. 왜 하필 지금 전 세계는 한국에 열광할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니요, 여기엔 세 가지 거대한 파도가 동시에 몰아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파도, 보러 오는 나라에서 살아보는 나라로. 예전엔 경복궁 보고 사진 찍으면 끝이었죠. 이젠 아닙니다. K-팝, K-드라마를 보며 자란 전세계 MZ세대들에게 한국은 저 화면 속 일상에 나도 들어가 보고 싶은 나라가 됐어요. 드라마 주인공이 먹던 편의점 라면을 먹고 아이돌이 다니는 단골 카페를 찾아가는 체험형 여행이 대세가 된 겁니다. 두 번째 파도, 한국 여행 지금이 제일 싸다. 경제 용어로 원저, 즉 원화 가치가 낮아진 게 결정적이었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1000를 가져가도 한국에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네 라는 가성비 맛집 이미지가 생긴 거죠. 비행기표 값은 좀 올랐을지 몰라도 한국에 도착해서 쓰는 돈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세 번째 파도, 이웃 나라들 사이의 미묘한 반사이익. 최근 중국과 일본 사이의 외교적 긴장이 심상치 않죠. 일본 여행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생긴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발길을 돌린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실제로 일본을 찾던 중국인 관광객이 특정 시기에 4,560%나 급감했다는 통계도 있는데 그 큰 손들이 지금 한국의 명동과 강남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한국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명동이나 홍대 가보셨나요? 예전엔 외국인들이 양손 가득 면세점 쇼핑백을 들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 쇼핑백의 로고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면세점이 아니라 이곳들로 말이죠. 외국인들이 이제 명품 대신 이것을 쓸어 담기 위해 줄을 선다고 하는데요. 과연 면세점을 위협하는 새로운 쇼핑 성지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예전에는 외국인 관광객 하면 뭐가 떠오르셨나요? 커다란 깃발을 든 가이드를 따라 면세점에서 명품 가방이나 비싼 인삼 세트를 사던 모습 기억나시죠? 하지만 지금 명동이나 홍대 거리에 나가보면 풍경이 완전히 딴판입니다. 요즘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여행 필수 코스는 명품관이 아니라 이른바 올다무 편이라고 불리는 곳들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바로 올리브영, 다이소, 무신사, 그리고 편의점입니다. 명품 가방 대신 K-뷰티를 털어라 올리브영. 지금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가장 밀집된 곳을 찾으라면 단연 올리브영입니다. 데이터가 증명해요. 최근 12년 사이 올리브영의 외국인 매출은 100% 이상 폭등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들이 사는 물건이에요. 예전처럼 남들 다 사는 유명 브랜드만 찾는 게 아닙니다. 한국인들이 SNS에서 실제로 쓰는 가성비 좋은 스킨케어, 마스크팩, 심지어 여드름 패치까지 싹쓸이해 갑니다. 한국 여자들 피부가 왜 좋아? 라는 질문의 해답을 올리브영 바구니에 담아가는 셈이죠. 심지어 피부과 진료를 받고 나와서 바를 재생 크림을 사러 오는 의료 관광객들로 매장이 푹새통을 이룹니다. 1000원의 행복에 빠진 큰손들, 다이소와 무신사. 그 다음 성지는 다이소입니다. 아니, 외국까지 와서 웬 다이소? 라고 하시겠지만 그들에겐 이곳이 디자인 예쁘고 실용적인 꿀템 창고예요. 한국 특유의 아기자기한 식기나 캐릭터, 문구류를 장바구니가 터지도록 담아가는 외국인들을 보면 이게 진정한 국위선양이구나 싶을 정도죠. 실제로 다이소의 외국인 결제 금액은 1년 새 약 50%나 늘었습니다. 패션은 또 어떻고요? 이제 외국 젊은이들은 로고가 큼지막한 명품 대신 무신사로 향합니다. K-팝 아이돌이 입은 그 브랜드, 한국 MZ세대가 입는 그 스타일을 찾기 위해서죠. 무신사의 외국인 고객 수는 무려 3.4배나 증가했습니다. 면세점 성장이 주춤하는 사이 한국인의 일상이 녹아있는 브랜드들이 시장을 장악한 겁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는 5분의 마법 편의점. 마지막은 편의점입니다. 이제 외국인들에게 한국 편의점은 단순히 물건 사는 곳이 아니라 체험형 테마파크예요. 드라마에서 보던 한강라면 기계 앞에서 신기해하며 라면을 끓이고 삼각김밥과 뚱바단지 우유를 조합해 먹는 게
그들에겐 최고의 여행 인증샷 코스가 됐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걸 나도 해봤어. 라는 만족감이 외국인들의 카드 결제를 이끌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쇼핑 패턴만 바뀐 게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찾아가는 장소 자체도 엄청나게 변하고 있어요. 이제 그들은 남산타워나 경복궁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여기를 어떻게 알았지? 싶을 정도로 구석진 골목, 심지어는 7080년대 감성이 묻어나는 아주 오래된 다방까지 찾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외국인들은 왜 세련된 빌딩 숲을 지나 낡은 골목길의 레트로 감성에 열광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열기가 서울을 넘어 지방까지 퍼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성수동이나 을지로 골목길을 걷다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카페가 수두룩하거든요.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걸음은 뻔한 랜드마크를 벗어나 한국인의 진짜 삶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MZ세대의 동선이 곧 관광 지도가 되다. 요즘 외국인들의 여행 가이드는 책자가 아니라 인스타그램과 틱톡입니다. 한국 MZ세대 사이에서 힙하다고 소문난 곳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공유되죠.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성수동입니다. 낡은 공장 건물을 개조한 카페, 팝업 스토어, 그리고 골목 구석구석 숨은 편집숍들. 외국인들은 여기서 한국 젊은이들과 똑같이 줄을 서고 똑같은 각도로 사진을 찍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죠. 심지어 을지로의 낡은 노가리 골목이나 인쇄소 골목을 보며 K-레트로라며 열광합니다. 7080 감성 쌍화차에 빠진 푸른 눈의 손님들. 더 흥미로운 건 이들의 취향이 점점 지난 과거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피바에서 산울림이나 송골매의 노래를 들으며 고개를 까닥이고 현대식 카페 대신 오래된 다방을 찾아 계란 노른자 동동 띄운 쌍화차를 마시는 외국인들 상상이 가시나요? 그들에겐 세련된 빌딩 숲보다 한국의 7080년대 감성이 훨씬 더 신선하고 매력적인 문화 충격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런 열기는 조금씩 서울을 넘어 부산, 제주, 강원도 같은 지방 소도시로도 번지고 있어요. 서울 말고 진짜 한국을 보여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려선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걱정할 게 뭐가 있냐고요? 사실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세 가지 벽이 아직 단단하거든요. 첫 번째 벽, 지방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이 지방에 가고 싶어도 이동수단이 발목을 잡습니다. 영어 안내는 부족하고 대중교통 환승은 너무 복잡하죠. 숙박시설도 서울만큼 다양하지 않아 결국 다시 서울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두 번째 벽, IT 강국이라며 왜 내 지도는 안 돼? 우리에게는 익숙한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지도가 외국인들에겐 인증의 벽에 막히기 일쑤입니다. 구글맵은 길찾기 기능이 제한적이라 길을 잃기 십상이고 택시를 잡으려 해도 한국 번호가 없으면 앱 호출이 안 되는 디지털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벽, 다시 고개 드는 바가지와 불친절. 관광객이 몰리니 일부 지역에서 다시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NS 시대의 나쁜 후기 하나는 전 세계로 순식간에 퍼집니다. 한류가 공들여 쌓은 K-프렌들리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지금의 관광 호황이 반짝 특수로 끝날지 아니면 관광 강국으로 가는 발판이 될지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환율이나 외교 상황 같은 외부 요인은 언제든 변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한국에 다시 오고 싶다고 느끼게 만드는 디테일한 배려입니다. 그들이 한국인의 일상을 사랑해주는 만큼 우리도 그들의 여행이 진짜 일상처럼 편안해지도록 시스템을 가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재미있는 역사와 지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포큐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